제26대 퀸즈 한인회장에 취임한 김수현 변호사가 각오를 밝혔습니다. 지난 4일 100여 명의 부상자를 낸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탈선 사고의 원인이 과속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앞으로는 푸스탬프를 이용해 식품 온라인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뉴욕주 자녀 양육 세금 혜택 확대로 중산층 20만 가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제26대 퀸즈 한인회장에 김수현 변호사가 취임했습니다. 14살의 이민을 온 김 회장은 뉴욕 일원 한인단체 중 사실상 첫 번째 1.5세 회장이 돼 어깨가 무겁다며 한인단체 세대 교체의 모범 사례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26대 김수현 퀸즈 한인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오늘 오전 퀸즈 플러싱 타운홀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퀸즈 지역 선출직 정치인들과 한인 단체장 그리고 김 회장의 지인들이 참석해 새롭게 출발하는 김수현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지역 정치인들은 축사를 통해 퀸즈 한인회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퀸즈 한인회가 한인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퀸즈 한인회 이강원 이사장으로부터 임명장과 한인회계를 넘겨받은 신임 김수현 회장은 1.5세와 2세 전문직 한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각 분야별 무료 상담 행사를 개최하는 등 지역 한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한인회가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퀸즈 한인회는 지금 트랜지션 기간입니다. 1.5세 많은 2세들이 들어오셔서 봉사하시고 또 타운과 한국 코리안 아메리칸을 위해서 같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4년 8개월 동안 퀸즈 한인회를 이끌었던 류재봉 전 회장은 1세대의 경험과 1.5, 2세대의 전문성이 힘을 합치면 한인사회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며 신임 집행부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저희가 한 것은 일단은 우리는 털을 닦았고 이제는 1세대 또 이어서 1.5 또 2세대 이렇게 앞으로 계속 가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처럼 1에서 시작하지 말고 1 더하기 1.5면 2.5가 되잖아요. 그럼 그 2.5 또 3에서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26대 퀸즈 한인회장에 오른 김수현 회장은 플러싱에서 상법상의 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2년간 미주 한인청소년재단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평통 뉴욕협의회 차세대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수현 회장의 임기는 2018년까지 2년간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지난 4일 100여 명의 부상자를 낸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탈선 사고의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열차는 사고 당시 규정 속도의 2배가 넘는 시속 10마일로 운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일 오전 8시 30분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열차가 브루클린 애틀랜틱 터미널 승강장에 저속으로 진입하다 멈추지 못하면서 선로를 벗어나 100여 명이 넘는 승객이 다치고 출근길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5일 사고 열차가 트랙 끝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된 범핑 블록을 들이받을 당시 규정 속도의 2배가 넘는 시속 10마일 이상으로 운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트랙에서 열차 운행 규정 속도는 시속 5마일입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해당 열차는 당시 시속 33마일로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종착지에 접근할 때쯤 시속 15마일로 속도를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역에 진입한 후 범핑 블록을 칠 당시에는 시속 2에서 10마일 사이로 속도가 불규칙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해당 열차 운전사와 엔지니어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당시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모른다, 그런 사실 없다. 요즘 많이 듣는 말이죠. 한국에서 파문이 일고 있는 문학의 블랙리스트는 재외 예술인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뉴욕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에 대한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의 JTBC 뉴스는 5일 뉴욕 한국문화원이 지난해 5월 전시회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행사를 취소했는데 이는 특정 작가를 배제하기 위함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시 관계자는 예술가들 명단을 주면서 한번 조사해보라,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 중에서 사상이 의심된다, 그런 표현들이 나와서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한다는 내용의 증언을 했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도 해외 문화원에서도 블랙리스트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며 관련 보도 내용을 뒷받침했습니다. 또 JTBC는 이번 사건에 김기환 뉴욕 총영사 등 외교 라인의 개입 흔적도 나타난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시 관계자는 김기환 총영사와 오승재 문화원장의 회의가 한번 열렸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위쪽에서 전시를 취소하라고 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 한국문화원 측은 관련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이번 전시의 문제와 관련해 문화원장과 총영사가 회의를 연 사실도 없다며 문화원의 확인도 없이 관련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돼 굉장히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2017년도 외교 중점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테러 위험 속에 재외국민을 비롯 대한민국 국민 보호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4일 국방부, 통일부, 보훈처와 공동으로 진행한 2017년도 외교 안보 분야 업무 보고서에서 6대 핵심 외교 과제를 밝혔습니다. 6대 핵심 과제는 테러 빈발 시대 대한민국 국민보호 강화, 북핵과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방위 외교, 역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주변국 외교, 주요 국제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글로벌 외교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경제 외교, 그리고 신뢰받는 중견국으로서 의 공동 외교 등입니다. 특히 2천만 해외 여행객 시대를 맞아 해외 지역에 체류하는 재외국민과 단기 체류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해외 테러 범죄 대비 예방과 대응 시스템 최적화, 영사 분야 편익 증진 및 대국민 영사 서비스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테러 범죄 대비 예방과 대응 시스템으로는 위험 지역 안전 공지와 여행 경보 적시 발령, 해외 사건 사고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확대, 그리고 영사 실무 교육 대폭 강화, 영사 콜센터 해외 연락 두절자 안전과 소재 확인 체제 24시간 가동, 끝으로 형사 사법 공조와 범죄인 인도 관련 국제 협력 강화 등입니다. 앞으로는 푸스탬프를 이용한 식품 온라인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뉴욕, 뉴저지 등 7개 주에서 시범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온라인 구매 시 보안 문제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5일 연방농무부는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는 시대 흐름에 맞춰 일부 지역에서 스냅을 통한 온라인 쇼핑이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2년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범 프로그램은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해 메릴랜드, 오리건, 워싱턴, 펜실베니아, 아이오와 등 총 7개 주에서 실시됩니다. 뉴욕시와 뉴욕 주민들은 아마존과 식료품 온라인 쇼핑 업체인 프레시 디스트릭에서 식료품을 살 수 있고 뉴저지주는 아마존과 샵라이트가 이용업체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스냅카드로 식료품의 다른 서비스나 제품을 구매할 수는 없습니다. 또 배송료는 별도로 차지됩니다. 농무부는 스냅카드를 통해 온라인 쇼핑을 처음 실시하는 만큼 온라인 결제에서 보안 문제 등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는 더 많은 식료품 업체와 더 넓은 지역으로 온라인 쇼핑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전국적으로 스냅 혜택은 저소득층 약 4,400만 명에게 월 평균 $125가 주어졌습니다. H-1B 비자 문턱이 현재보다 훨씬 더 높아지게 될 전망입니다. 민주공화 양당에서 취업비자 개선 방안을 발의했는데 모두 자격과 규제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공화당 내 대표적인 취업비자 규제론자인 데럴 아이사 연방하원 의원은 4일 취업비자 기준 임금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쿼터 면제 자격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의 취업비자 개선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H-1B 외국인 노동자의 기준 임금 연봉을 10만 달러로 대폭 높여 미국인 노동자가 저임금 외국인으로 대체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H-1B 스폰서를 받는 기업으로부터 연간 10만 달러 이상
이상 임금 제한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는 H-1B 취득이 불가능해진다고 USA 투데이는 전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석사 학위자에 대한 비쿼터 2만 개 조항을 폐지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H-1B 비자 연간 쿼터는 6만 5천 개로 제한되고 있으나 쿼터에 포함되지 않는 석사 학위 이상자 2만 명이 별도로 H-1B 비자를 받고 있어 실제 연간 쿼터는 8만 5천 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석사 학위 이상 2만 개 비쿼터 규정이 사실상 폐지되는 것입니다. 즉 H-1B 비자 취득은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조 로프그렌 의원은 이보다 더 강력한 규제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선 중산층이 가장 살기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중간한 수입에 세금 지출이 가장 많다는 말인데요. 하지만 이번 발표된 자녀 양육 세금 혜택 확대는 연소득 6만 달러 이상인 경우 혜택이 기존 2배로 늘어났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5일 중산층 자녀 양육 세금 혜택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중산층 20만 가구 이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녀 양육 세금 혜택 확대안에 따르면 가구 연소득이 6만에서 15만 달러 사이의 가구일 경우 세금 공제액이 2배 이상 늘어납니다. 연소득 5만 5천에서 5만 9,999달러 가구는 기존보다 공제액이 97달러 정도 늘어나지만 연소득 6만 달러에서 6만 4,999달러 가구일 경우 기존 평균 196달러에서 456달러로 또 연소득 6만 5천에서 7만 4,999달러 가구는 116달러에서 347달러 등으로 늘어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자녀 세금 공제 혜택을 신청하는 가정의 65%가 비싼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를 위해 맞벌이를 하고 있다며 자녀 세금 공제 혜택을 늘린다면 중산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확대안이 주 의회를 통과하면 2018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좋은 학군이라고 알려진 테너플라이 학군에서 술과 마리화나를 경험한 학생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학군은 12만 달러 지원금을 받아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학생 실태 전문 조사기관 프라이드 설베이가 지난해 테너플라이 학군 8학년과 12학년 2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음주 마약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학년과 12학년 음주와 과음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테너플라이 고교는 뉴저지주 최상위권으로 꼽히며 한인 학생 비율이 30%에 이릅니다. 최근 한 달 내 음주 경험은 10학년의 24%가 그렇다고 답했고 12학년은 56%가 한 달 내 음주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국 평균 22%와 35%보다 높은 것입니다. 과음 역시 10학년의 20%가 그렇다고 답해 전국 평균 11%의 2배에 달했고 12학년도 49%가 과음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조사기관은 소득이 높은 가정의 학생일수록 음주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마리화나 사용도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너플라이 12학년에 마리화나 사용 경험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또 10학년의 경우 술보다 마리화나를 얻는 게 더 쉽다고 응답했습니다. 한편 학군 측은 연방보건복지부 산하 약물 남용 정신건강서비스국에 지원금을 신청해 12만 5천 달러를 받게 됐습니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오 범죄로 판단할 만한 범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흑인 학생 4명이 집단으로 백인 학생을 구타하고 더구나 이를 페이스북에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5일 18세 흑인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 등 모두 4명을 붙잡아 납치 및 폭행 혐의로 기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이 올린 페이스북 동영상에는 구석에 묶인 채 앉아있는 백인을 폭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발로 차거나 손으로 때리는 장면은 물론 칼로 두피에 상처를 주는 모습도 있습니다. 또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와 백인을 욕하는 모습도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가해자 중 최소 1명
4명이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며 이들은 최소 24시간에서 최대 48시간 같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일 길거리를 돌아다니던 한 소년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는데 이후 이 피해자가 실종 신고가 된 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페이스북에 올라온 폭행 동영상에 피해자라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 피해자는 폭행 이전에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었으며 폭행 이후에는 정신적인 충격이 심해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흑인 4명이 백인 1명을 강금 폭행한 데다 백인을 욕한 사실에 주목하며 증오범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회는 2017년 새해를 맞아 올해도 외롭게 지내는 어르신들을 찾아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LA 킹슬리 양로 보건센터에 노정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신나는 음악과 함께 무용단의 공연이 끝나자 이내 어르신들의 박수 소리와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LA 한인타운의 킹슬리 양로보건센터에서는 2017년 새해를 맞아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위문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평소 데이케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킹슬리 양로보건센터를 찾는 100여 명의 어르신들은 오늘은 신년 인사를 전하려는 손님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해로 5회째 맞이하는 킹슬리 양로보건센터의 신년 위문 공연 행사에는 LA 한인회장의 신년 인사와 함께 사과 선물이 전달됐습니다. 정유년 새해를 맞아서 저희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새해 복을 기원하는 조그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실 독거노인들도 많이 계시고 한인 커뮤니티에 외롭게 사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오늘 양로보건센터의 위문 공연에는 진 발레스쿨, 주사랑 유럽 선교 무용단과 방패밀리 등 전 연령대가 함께할 수 있는 춤과 노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우리 노인들이 매일매일 기운이 없었는데 이걸 보니까 기운이 나고 너무나 한인해서 이렇게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 주시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때로는 외로울 때도 있고 때로는 슬플 때도 있고 때로는 우울할 때도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을 갖다가 한 방에 딱 떨쳐버려 주시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나는 무대와 함께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공연자들의 세배를 받는 어르신들은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To perform for everybody for New Year's. I was happy because they seemed happy when we did it. 새해에 접어들어서도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께 먹거리와 볼거리 그리고 소정의 선물 등이 전달되며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한인사회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 정유년을 맞아 오늘 LA 한인회가 아침 이른 시간부터 어르신들을 찾으면서 새벽을 여는 닭처럼 새해 희망을 전했습니다. TVK 뉴스 노정윤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중국에는 최근 고아 아닌 고아, 소년, 소녀 가장이 6,100만 명을 넘으면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국 후베이성 허평의 깊은 산골짜기 마을. 학교라도 가려면 험한 산길을 꼬박 2시간 가까이 걸어야 하지만 13살 리키에게 학교만큼 행복한 곳이 없습니다. 最喜欢就是跟同学们在一起，这样就会孤独。 리키가 아빠를 본 지는 4년, 엄마를 본 지는 1년이 넘었습니다. 리키를 조부모에게 맡기고 부모 모두 대도시로 돈을 벌러 떠났기 때문입니다. 부모라는 단어만 들어도 눈물이 절로 나지만 또래 아이들처럼 떼를 쓸 수도 없습니다. 因为我觉得有点拖累他们。 중국에서 농촌에 남겨진 아이들은 무려 6,100만 명. 1년 넘게 부모를 만나지 못하고 무관심 속에 방치된 아이들만 1,000만 명에 이릅니다. 조부모라도 돌봐주면 사정이 나은 편.
소년, 소녀 가장처럼 지내는 아이들도 수두룩합니다. 초등학생 시향링은 뇌졸중으로 쓰러진 할머니와 어린 사촌 동생들을 위해 쉴 새 없이 일해야 합니다. 농민공 부모와 아이가 생리별을 하는 건 해묵은 호적법 때문입니다. 호적에 올라야 교육이나 의료 혜택을 받는데 농민공은 이주한 도시에선 호적을 얻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두고 오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이 가장 절실한 시기에 홀로 남은 아이들이 받는 상처는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那些没有什么事的话，我都不太能想。 급기야 작년엔 15살 소년이 여동생 3명과 함께 농약을 마셔 숨지기도 했습니다. Those 4 children, what they ate was worse than the food you give to pigs. Raw corn every day. No one took care of them. 6,100만 명의 비극은 중국이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큰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런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주 하원 다수당 지도부에 임명됐습니다. 한인으로는 처음입니다. 칼 헤스티 뉴욕주 하원 의장은 4일 2017에서 18회기 뉴욕주 하원 지도부 명단을 발표하고 런킴 의원이 원내 민주당 사무총장에 임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원내 민주당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각종 법안과 정책을 홍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가 몬피어 병원에서 의문의 폭행 피해를 입은 김성수 씨에 대한 대규모 시위를 위해 버스를 대절합니다. 이번 4차 항의 시위는 다음 달 2일 오전 11시 병원 앞에서 펼칠 예정입니다. 시위 참여자를 위한 버스는 2일 오전 10시 한양마트 플로싱 매장 앞에서 출발합니다. 이날 시위에는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도 참석해 기자회견을 연 후 진실 규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브루클린과 맨해튼을 연결하는 휴캐리 터널의 현금 톨보스 제거 공사로 맨해튼 방향 차선이 이달 말까지 정체 현상이 예상됩니다. 공사는 5일 오후 8시 시작됐고 캐쉬리스 시스템은 4일 설치됐습니다. 퀸즈 미타운 터널과 RFK 브릿지 등 시내 7개 터널과 교량의 현금 톨부스가 점진적으로 제거될 예정이며 이후에는 이지 패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인 ACT를 위한 온라인 강의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ACT사는 5일 ACT 질문의 날이란 온라인 강의를 오는 5월에 무료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강의는 오픈에드 웹사이트를 통해 회원 가입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어, 수학, 독해, 과학 등 4개 영역에 대한 수업이 제공되고 문제를 푼 뒤 정답에 대한 해설을 통해 다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꾸며져 있습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서 많은 규정이나 법안들이 바뀌고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가운데 한인 동포들이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역시 최저임금 인상 문제인 것입니다. 한인 동포들의 경우 종업원들의 시간당 임금을 계산해야 할 업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들을 잘 파악하셔야 될 듯 싶습니다. 2017년 들어서 미국에는 19개 주가 최저임금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동부 지역에서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뉴욕과 뉴저지 그리고 커네디컷 지역에도 포함이 됩니다. 뉴욕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 다르고 일반 직원들과 공무원들의 최저임금 또한 다릅니다. 종업원의 수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 업주들께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금액과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최저임금 계산법입니다.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고도 이 계산법을 잘 몰라 곤혹을 치르는 업주들이 많은 것입니다. 가령
캐시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다거나 오버타임 계산법을 잘못 계산을 해서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상치 못한 벌금으로 곤혹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이 예전에는 소송을 당한 경우에만 문제가 일어나곤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노동 단속반들이 시도 때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불시에 업소를 방문을 해서 직원들의 임금 명세서를 요구하면서 노동 규정을 잘 지키는가를 단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계당국 단속반들은 악덕업주나 노동 착취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조사를 하고 다닌다고 하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벌금을 통해서 세수를 만들려는 정부 당국의 횡포라고 보는 게 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소상인들은 불경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당국자들의 강력 단속까지 겹치고 있어서 업소 운영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뿐인가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지난해부터는 남미계 종업원들이 마치 유행처럼 업주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집단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유는 오버타임 미지급이라든가 노동 착취가 가장 많은 사례들입니다.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서류 보관 미비입니다. 그러니까 줄 것 다 주고도 일부 종업원들이 업주가 서류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약점을 이용한다든가 또는 출퇴근 타임 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악덕 업주로 소송을 당하는 사례들입니다. 이러한 악덕 업주로 소송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종업원들이나 당국만 탓할 것이 아니라 이젠 업주들 자신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다시 1인치 정도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도로면이 미끄러울 것이라고 예고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8도, 섭씨 영하 2도, 밤 최저 기온은 18도, 섭씨 영하 8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고 가끔 흐리겠으며 춥겠습니다. 월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한파는 계속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